자, 오늘 이제 그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되게 심플해가지고 오늘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진짜 쉽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일단 항등식이 뭔지. 그러니까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죠? 하나는 방정식이었고 하나는 항등식이었죠. 항등식은 두 개 같은 식이었고 방정식은 두 개 다른 식이라고 했어요. 같은 등호지만 같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같아요. 등호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면은 항등식과 방정식에서 하고 싶은 그 결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입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지? 항등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x제곱 뭔 소리야?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었어. 이제 애시당초 같은 식, 얘는 다른 식. 그래서 얘의 목적은 같게 해주세요니까 얘는 이거를 만족하는 뭐가 궁금한 거야? x 값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는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하는 거니까 만족하는 x 값이 궁금한 게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뭘 주냐면 여기다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미정계수를 이렇게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구해주세요? 미정계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미정계수에서는 미정계수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도 충분히 다 해봤던 얘기니까 봅시다. 항등식의 성질이나 정의를 써서 다항식의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수비교법.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의 양변, 동류항 어쩌고 저쩌고.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라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계수비교법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얘를 다시 전개해가지고 여기 2창 비교하고 1창 비교하고 상수항 비교해서 같아요라는 식을 쓰는 걸 계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수치, 아무 값이나 내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어차피 아무거나 x 집어넣으면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1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또 2를 집어넣어. 또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게 수치대입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편한 거는 뭐냐면 당연히 계수비교법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거야. 그치? 계수비교법이 훨씬 더 막강하고 더 파워풀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미리 말하건대 계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오케이? 다시, 계수비교법은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해. 편하긴 편한데 한계가 너무 명확해. 반면에 수치대입법은 개념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나 인수정리 이런 건 전부 다 수치대입법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얘는 x에 대한 다항식, xy에 대한 다항식, xy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각각의 계수들만 다 비교해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쉬운 얘기, 다 잘 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의 성질은 2차의 등식뿐만 아니라 다 가능하다, 전부 다 가능하다, 각각의 계수들을 비교해 주면 되는 거다,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너희가 그래서 여기 예를 봤을 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세요. A는 빵이고 B는 빵이고 C는 빵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근데 봐봐, 바로 문제로 가서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d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1번 문제, 얘를 딱 본 순간 이거를 잘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을 집어넣고 몇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몇을 집어넣고 해가면서 내가 a랑 b랑 c랑 d에 대한 식들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할지를 생각하는 거고, 주연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할지를 생각하는 거고,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치대입이랑 계수비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편할지를 너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난 미정계수가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도 계수비교가 편할 것 같아.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얘가 8차잖아요, 얘들아. 8차니까 여기가 2차니까 여기 있는 이 px는 6차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6차를 하나씩 내가 개수들을 하나씩 다 말해놓는다면 여기 7개의 개수가 생겨요. 모르는 개수가 7개가 더 생긴단 말이야. 거기다가 지금 2개가 더 있으니까 총 9개의 개수가 생기거든. 맞아요? 그럼 너무 불편해지잖아.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 자체를 아예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보고 x에다 루트 1을 한번 대입해서 여기 이 식들을 정리하면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 깔끔하게 만들어서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편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개수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몽땅 다 전개해가면서 풀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3차 비교해볼래? 3차는 6과 3C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2차 비교해볼래? 2차를 비교해볼래? 그럼 얘는 2차는 A. 그 다음에 2차가 나오려면은 요거랑 요거가 선택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CD가 나올 거고 또 요거랑 요거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3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요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걸 다 일일이 다 전개하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2차가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다음 1차도 마찬가지죠. 1차는 마이너스 8이네요. 그 다음에 1차가 될 만한 것들을 쓱 보니까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얘와 얘 해서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 해서 D가 나올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 남았니 그러면? 얘랑 얘 남았니? 얘랑 얘 한 거지. 얘랑 얘 남았니? 뭐야? 얘랑 얘 남았네, 그지? 얘랑 얘니까 뭐가 되겠어?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C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마지막 상수항까지 비교해주면 식이 4개가 나올 거고 문자 4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전혀 없으니까. 다음 봅시다. 3-2번 문제. 이제부터 봐봐. 다음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줬어요. 여기서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준 게 아니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줬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임의라는 말이 결국은 모든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왜? 임의의 값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아무거나 내가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선택했을 때 거기서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뭐가 골라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골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랑 똑같은 말이고 항등식을 표현하는 말은 이렇게 많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거구나. 중요한 거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이 x값이 k로 바뀐다거나 여기는 y로 바뀐다거나 라고 한다면 뭐 x랑 y, xy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2번 문제 가보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있잖아. 얘를 풀어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얘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A와 B와 C와 P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줬어.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일단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는 건 너무나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먼저 봤더니 이쪽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우변이 무조건 다 빵이 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일단 X에다 뭘 넣어볼 거야? P를 넣어볼 거야. 그럼 얘는 P의 세제곱 플러스 8이 될 거고 걔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P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얘는 더하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2가 되면서 이 식이 얘가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걸 다 전개해서 비교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개수 비교, 그러니까 수치 대비해서 뭐 0을 넣어봐도 괜찮고 1을 넣어봐도 괜찮고 해서 A랑 B랑 C에 대한 식들을 내가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 뭐였지? X에 대한 내림차순을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꿀 거야.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면 좋겠어? 1이랑 2차, 1차, 빵차 써주고 얘를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2
그다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12. 한 번 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A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B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C는 뭐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치? 식을 변형하는 거.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너희가 적합한 거, 가장 편한 것들 찾아서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등식 쪽에서는 뭐 크게 어려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봅시다. 3-3번도 봐봐. 이번에는 뭐였냐면 x랑 y에 대해 성립한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한데 그러면은 얘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당연히 얘 0이고 얘 0이고 얘 0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번 문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얘가 될 거야. 이것도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같은 식이야. 항등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랑 y의 적당한 값을 넣어서 수치대입법으로 구해도 괜찮지만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개수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여기 되게 쉬운 파트입니다. 너무 쉬운 파트라서 그냥 이렇게 놀면서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빡세지겠죠? 다음 시간은 좀 어려울 거야. 봅시다. 다음, 근데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3-4번 문제 있지. 3-4번 문제 별표를 하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유제 먼저 풀 거야. 유제 3-5번 먼저 풀 거야. 봐봐. 여긴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매번 말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잘 봐봐. 근데 그 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를 봐봐.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X랑 Y에 대한 항등식처럼 보여요. 요거 이해돼요? X랑 Y에 대한 항등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다 뭘 줬냐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있잖아. 요 문제랑 지금 요 문제랑 뒤에 있는 요 문제랑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죠?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X는 X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넣어도 돼. Y는 Y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거든. 아무거나 막 넣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전부 다 성립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야. 그런데 두 번째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봐봐. X랑 Y가 관계식 하나로 뭐 하고 있어? 묶여 있어요.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하나 결정되잖아? 그럼 Y는 결정될 수밖에 없어. X가 하나 결정되잖아? Y는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X랑 Y랑 막 자유롭게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가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관계식으로 묶어놨다는 건 얘네들이 연결돼 있다는 소리야. 얘가 결정나면 얘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X값을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Y값을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소리야. X랑 Y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어떻게 접근해줘야 되냐면 Y는 1-X라고 놓고요. 여기는 얘를 다 소구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주어지는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X에 대한 식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 Y라는 애를 영영 빠이빠이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소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를 뭐로 바라볼 수 있다?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그게 어렵지 않죠? 됐어? 다시 이게 X랑 Y에 대한 항등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묶어놨기 때문에 얘는 X,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야. 여기는 얘는 한 문자를 소거해서 결국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변신시켜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이 문제를 다시 바라봅시다. 이 문제는 다시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 성립합니다. 라고 나한테 말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지? 여기는 얘가 X랑 Y랑 Z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항등식이었다면, 얘 빵이고, 얘 빵이고, 얘 빵이고, 여기는 얘도 빵이어야 돼. 그런데 얘 빵이고, 얘 빵이고, 얘 빵인데 얘가 1이면 얘는 빵이고 1이니까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X, Y, Z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근데 가만히 봤더니 X랑 Y랑 Z가 묶여있고, X랑 Y랑 Z가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지? 식을 두 개나 줬어. 그럼 나한테 뭘 하라는 소리일까? 식을 두 개 줬다는 건 두 문자를 소거하라는 뜻이겠지. 아까처럼
식을 하나 줬다는 거는 식 하나, 문자 하나를 소거하라는 뜻이었다면 식을 두 개 줬다면 문자 두 개를 소거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x랑 y 혹은 y랑 z 이런 것들을 소거해서 한 문자에 대한 뭘로 항등식으로 풀어라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식에서 지금 봐봐. x-y 더하기 z는 0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x-y-z는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가 있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나는 뭘 하고 싶어? 뭔가 문자를 소거하고 싶단 말이야. 그죠? 분명히 목적이 있죠. 그럼 나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할 거거든. 여기서 내가 목표를 딱 뭘로 잡을 거냐면 일단 나는 y를 소거할래로 목표를 잡아보자. 오케이? y를 소거할래 라고 한다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돼.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그지? x.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z.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뭐 해보자. 아, z를 소거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윤수 왔어. z를 소거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지? 얘는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 됐나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뭘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했을까?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 정말로 그 선생님이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 만약에 이런 짓을 하기로 했다면 있잖아, 얘들아. 이런 짓을 하기로 했다면은 여기서는 뭘 소거하고 싶었던 걸까?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계산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냥 눈에 보이니까 뭔가 그냥 계산을 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다고 했어? 굉장히 불편해져. 그리고 일종의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계산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는 거야. 항상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봐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딱 보자마자 여기서 나는 y를 소거할 거야. y를 소거하고 여기서 모두 소거할 거야. z를 소거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주어져 있는 식들을 어떻게 변형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냐면 y는 해가지고 뭐뭐뭐뭐뭐 x에 대한 식으로 그 다음에 z는 뭐뭐뭐뭐뭐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기로 마음 이해돼요? 다시 목적이 이거야. 나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뭐 하고 싶었어? y를 소거하고 싶었고 z를 소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y는 x에 대한 식, z는 x에 대한 식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y랑 z 소거되면서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했다면 그 목적은 뭐였냐면 여기서는 y는 뭐뭐뭐뭐 x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는 z는 뭐뭐뭐뭐 x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보이니까 여기는 얘 2배 하기 싫으니까 여기는 얘는 소거 안 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지금 소거하고 싶었던 대상이 만약에 x랑 z였다면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y를 z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만들고 싶은 거야? x를 소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있잖아.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 알았죠? 이거 왜 자꾸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막 열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이 있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아니면 보이는 대로만 계산을 해. 그 다음에 보이고 난 대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꿨어.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얘를 왜 이렇게 바꿨는지 얘를 왜 이렇게 바꿨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바꿨어. 바뀌니까 바뀌나 보다. 오케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하고 싶었던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걸 토대로 식을 소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 봐봐. y를 소거하고 싶어. 그리고 그 y를 뭘로 만들고 싶어, 얘들아? x로 만들고 싶어. 그지? 그게 지금 y를 소거하는 거잖아. z를 소거하고 싶어. z를 뭘로 만들고 싶어? x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결과를 통해서 처음에 z를 소거해야겠구나. z를 소거하면 이 식을 가지고 z를 소거하면은 결국은
x랑 y의 관계식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관계식에서 y는 꼴로 바꿔서 내가 이런 모양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이 상황이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려면 뭘 소거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y를 소거해야 이런 느낌의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z랑 x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그 관계식 가지고 나는 z는 뭐뭐뭐뭐 x야라는 식을 가지고 z를 소거할 거야 라는 그 명확한 식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갑자기 흥분했어요,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다시 봅시다.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 거야. 2로 나눌 거야. 그냥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해서 여기는 얘는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넘어갈 거야. 또 2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얘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이 결과가 뭐가 될 것 같아? x에 대한 항등식 되겠지. 2차짜리 항등식 되겠지. 그럼 2차짜리 항등식이라면 내가 비교 대상이 2차와 1차와 빵차 3개잖아. 맞아요? 2차와 1차와 빵차 3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저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구나. 해결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까지 해놓고 거기까지 생각이 다 마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그 작전을 세워주세요. 전부 다 작전을 세워놓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자꾸 풀려고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등과 고등 수학의 차이야.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완전 차이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변형할지 어떤 식으로 만들지 너희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풀려고 노력해주면 좋겠다. 그죠? 10분 동안 똑같은 얘기 갖다 잔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수학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가 충분히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더 이상 잡아줄 것도 없을 것 같아. 다 해결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런 문제 봤어. 똑같은 상황이잖아. 나는 소거하고 싶어. 그래서 y를 소거하고 싶었으면은, 그죠? y를 소거하고 싶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줄까? y랑 x랑 관계식. z랑 y랑 관계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거될 거야. 근데 그런 생각들이 너희가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너희가 너희 사고 회로를 돌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계속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너희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테마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테마는 항등식과 계수들. 항등식과 계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잘 봐봐. 여기 선생님 좀 지저분한 식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 놨어요. 오케이? 이런 식을 하나 마련해 놨어. 그럼 여기는 얘를 전개한 식이 뭔가 나오겠죠. 그 전개한 식을 내가 이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는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 있는 상황이야? 7개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들아, 이 상황에서 너희들 A6 구할 수 있니? A6 구할 수 있죠? 얘는 지금 어때? 그냥 얘랑만 곱해버리면 바로 A6제곱 계수 2가 된다. 얘는 2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5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겠죠? A5가 궁금하면 얘랑 누구랑 만나면 되고 얘랑 만나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 얘랑 만나면 되고 마이너스 4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럼 A4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A3도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겠죠? A2, A1, A0까지 전부 다 싹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일단 이 각각의 값들은 전부 다 너희가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얘랑 곱해서 바로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얘는 어때? 여기는 얘랑 곱해서 바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얘네들은 계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잘 안 보이네, 빨간색은. 쉬워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귀찮죠. 그치?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됐나요? 됐어? 각각을 다 하나씩 구할 수 있어. 우린 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잖아. 궁금한 게 저 각각의 값들이 아니라 이렇게 뭉텅이가 궁금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다 더한 게 궁금했대. 여기 A0부터 A1, A2, A3, A4, A5, A6까지 여기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 구한 다음에 더 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지? 굳이 내가
각각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얘네들만 궁금했던 상황이었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개수 비교 말고 또 뭐가 있어? 수치 대입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x에다 누가 봐도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때? 얘가 되죠. 우변이 얘가 되지. 좌변은 뭐가 될까?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1이 되네.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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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결과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에다 뭘 넣었다고 얘들아? 1을 집어넣었다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이유는 뭐야? 이유는? 그래야 여기는 이 개수가 순수하게 그대로 나올 거고 얘도 그대로 나올 거고 그대로 나올 거죠. 여기에 1이어야. 여기 1이어야. 그죠? 됐어?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다고. 마이너스 A5 더하기 A4 마이너스 A3 이런 게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봐도 뭘 집어넣으면 딱 좋게 생겼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궁금했다면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라는 생각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이런 게 궁금해. 2A6 더하기 3A5 더하기 5A4 선생님이 숫자를 막 넣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는 있잖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저거 가지고 있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구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해서 곱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랑 이런 애들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야. 풀이 자체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를 보는 눈이 좀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얘들아 궁금한 게 이거였다고 생각해봐. 이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런 거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는 없지만 얘의 도움은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얘를 미리 하나 구해놓고 내가 구하기 쉬운 A6을 한 번 더 더해준 다음에 내가 구하기 쉬운 A0를 한 번 빼주기만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도 결이 다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뭉텅이로 한 방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노가다 떼어주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애들은 좀만 더 내가 더 열심히 생각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구해놓고 여기다 A6 하나 더해주고 A0 하나 빼주면 얘가 된다. 그럼 얘들아 이런 거는 A6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0 짝수 번째. 그냥 대놓고 그냥 단순하게 얘를 그냥 이 문제에서 바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봤다면 여기까지 생각해 봤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의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홀수 다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1 한번 넣고씩 계산하고 마이너스 1 한번 넣고씩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버려가지고 반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얘를 계산할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반대로 홀수 번째들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지.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얘들아 이런 것들은 지금 얘 이런 것들은 결이 다 같은 거고요. 한 놈 여기 있는 요 놈만 좀 결이 다른 애입니다. 잘 안 보인다 그지? 빨간색은 안 써야겠네. 빨간색으로는 안 보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작전을 세워주고 구하는 거. 뭘 넣어주면 되겠구나. 수치대입법이 되게 파워풀하다고 했잖아. 이런 의미에서 파워풀하다는 소리예요. 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한 땀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풀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건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x에 1 넣어주세요.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두 개 더한 거 2로 나눠주세요. 두 개 뺀 거 2로 나눠주세요.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된다. 얘가 1 넣었을 때 얘가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맞아? 그냥 1 넣은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에서 있잖아. 문제에서 이런 걸 봤어. 이런 밑에 있는 요걸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뭐였냐면 홀수 번째들이 궁금했어. 이거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지금 일단은 A0 더하기 B0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20까지 되어 있는 얘네들 싹 다 더한 거는 X에 뭘 넣어줘야 되겠어? 2를 넣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X에다 뭘 넣어줘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도 0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넣어줘야 되는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뭘 넣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자 다항식 px라고 하는 게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는 뭘 해주면 되겠어? 일단은 p1을 구합니다. 얘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댕댕댕 a20일 테니까. 그 다음에 p-1을 구합니다. 얘가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댕댕댕 a20일 테니까. 그래서 짝수 번째 궁금하니까 두 개를 뭐 할 거야? 뺄 거야. 빼가지고 p1 마이너스 p-1을 계산한 결과가 2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댕댕댕 a20이 될 테니까 여기 얘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실제로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이게? 3의 10제곱인가요? 이걸 2로 나누면 여기는 얘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때? 2번 문제 px가 이렇게 바뀐대.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네들이 궁금하대. 그러면은 이번에는 p에다 뭘 넣을 거야?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b0 더하기 b1 더하기 댕댕댕 해서 b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을 거야. b0 마이너스 b1 더하기 댕댕댕 b2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는 뭐 해주면 좋겠어요? 빼주면 좋겠죠. 잠깐만요. 아까 선생님 잘못했나? 더 해야 됐었네. 아까 더 했어야 됐지. 볼수록 없애야 되니까 더 했어야 된 거야. 얘는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는 얘가 빼줘야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빼준 결과가 2배 B1 더하기 B3 더하기 등등등 B19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2로 나눠주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너희가 상황 보고 궁금한 게 뭔지 확인해보고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봐. 요 문제에서 궁금한 게 있잖아. A 제로 더하기 2배의 A1 4배의 A2 8배의 A3 더하기 댕댕댕 그래서 2의 20제곱의 A20이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얘가 궁금했던 거야 나는. 오케이? 그럼 딱 봐도 그냥 x에다 뭘 넣어버리면 되게 생겼어. 2 넣어버리면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P2가 그냥 답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지금 내가 궁금한 이 모양이랑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랑 요거 두 개의 연결고리를 잘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뭘 집어넣으면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만 곰곰이 해줄 수 있으면 된다. 되게 쉬운 얘기였어요. 알겠죠? 이거를 뭐 굳이 다 외워서 뭐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는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이쪽 개념. 요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줬었어.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을 만들 건데 나눗셈의 관계식이 결국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들아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가장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나눗셈 연산이거든. 오케이? 나눗셈 연산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좀 되게 많이 있어.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 얘들아. 다항식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싶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 다시 다항식으로 나눠주세요. 다항식 A를 다항식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건 이걸 써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의 차수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문제로 가보자. 자, 여기는 얘를 봐봐. x에 관한 다항식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제가 되도록 하는 p랑 q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일단 x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플러스 q는 x-1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 되고 싶었어. 이거지. 잘 봐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문제를 읽고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걸 썼어요. 이 식을 썼어. 그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은 왜 이 식을 처음에 썼을까? 이 문제를 보고서 왜 이 식을 써냈을까?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나눗셈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상황을 보고 이 식을 하나 썼어. 그리고 이 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두 개는 서로 같은 식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지.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뭐가 궁금한 거야? P랑 Q 값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P랑 Q 값이 궁금한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몫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P랑 Q가 궁금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는 얘를 개수비교법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어? 여기다가 X, 뭐 AX 더하기 B라고 해서 미정계수 두 개를 더 세팅해야 돼요. 맞아요? 다시 여기 있는 얘를 개수비교법으로 할 작정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왜냐면 여기 얘가 몇 차니까? 3차니까 몫이 2차가 됐다면 여기는 얘는 1차였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반대로 말하겠구나. 몫이 1차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해놓고 개수 비교를 때려주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뭐야?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여기 있는 얘는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안 궁금한 상태로 놓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안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면 얘를 건들면 그때부터 어때? 되게 피곤해지거든. 오케이? 여기 얘를 냅두고 갈 수 있는지 봤더니 얘 앞에 뭐가 붙어있어?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붙어있네. 그러면은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는 얘가 빵이 되니까 곱해져 있는 이만큼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만큼은 다 뭐 하겠어? 사라져 버리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암물 안궁인 상태로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고. 얘가 유지가 된다면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여기는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몇 개 있어? x는 1 하나랑 x는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잖아. 미정계수 몇 개 있는지 봤더니 P랑 Q 딱 두 개 있네. 아, 그럼 식도 두 개 나오고 문제도 두 개니까 내가 두 개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면 P랑 Q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이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 있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가 하나 더 있었어 이렇게. 그럼 미정계수가 세 개가 돼버렸잖아 얘들아. 그럼 지금 현재 상황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식은 최대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문자는 몇 개야? 세 개잖아. 그지? 문자의 개수 더 많단 말이야. 연립방정식 기본이지. 그지? 연립방정식 문자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내야 풀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이 암물 안궁을 건드려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저기는 쟤를 세팅을 해놓고 뭐 bx 더하기 c다 세팅을 해놓고 개수 비교를 때려주면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고 하면 이게 나머지가 없도록 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P랑 Q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돼요. 알죠?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워요. 그만큼 연립방정식 만들어주면 된다니.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여기서 2번 문제는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안 쉬운 문제야. 두 개 차이가 느껴지니?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얘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쭉 쓸 거고 여기는 얘로 이렇게 쭉 쓸 거고 그 다음에 암물 안궁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는 저렇게 쓸 거지. 그럼 얘가 암물 안궁인데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여기는 얘가 얘였잖아. 그럼 얘 빵되게 암물 안궁인 상태로 유지하려면 얘가 빵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데 얘가 빵되는 게 몇 개 있어? 3개 있거든. 그지? 그럼 미정계수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 가능한 문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x 더하기 2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눠 봤더니 나눠 떨어진대. 이렇게 된대. 이러고서 끝났어.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암물 안궁인 상태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풀려고 해봤더니 여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얘가 0된 x값을 찾을 수가 없거든. 저거 허근 나오거든. 실근이 안 나오거든. 아직 허수 안 배웠으니까. 그죠? 나중에 배우고 나면 여기다 오메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뭐 복수 상등으로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지금 상태에서 배우고 싶은 게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얘가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이 PQ를 과연 계산할 수 있나요? 이걸 지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 얘 같은 경우 위에 요 2번 문제는 오히려 쉽죠.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넣고 마이너스 2 한번 넣고 3 한번 넣고 P랑 Q랑 R이랑 연립방정식 풀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지.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서로 같아요. 이거 항등식입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얘를 얘로 뭐 합니다? 직접 나눠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보장은 사실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그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 뭐뭐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뭐 형태로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근데 거기는 걔가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군요, 얘가 0이군요 라는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2개 만들 수 있겠어. 그럼 그렇게 식이 2개 나오니까 P랑 Q에 대한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2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직접 나눠버립니다. 그럼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버리면 p-1의 x제곱 더하기 q-1의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에 p-1 달아주면 p-1의 x제곱 p-1의 x 더하기 p-1이 되겠지. 여기서 빼버려. 그러면 q-p의 x 더하기 3-p가 나머지가 될 거고요. 그치?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란 소리니까 p는 3이고 q도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직접 나눌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불편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뭐해? 나눗셈의 관계식을 먼저 써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할지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작전을 세워보는 겁니다. 작전을 세웠을 때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되게 생겼어 라는 문제는 당연히 집어넣어서 개수비교법이 아니라 수치대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고 아니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x의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b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 개수 비교해서 a랑 b랑 a랑 p랑 q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직접 나눠주는 것도 가능한 거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이거 3-6번인데 이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도전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면 풀리겠다라는 그 감이 온 상태에서 풀기 시작하는 걸 선생님이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물론 끄적끄적 해봐야지 어떤 느낌이 잡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으니까 끝을 봐야지 라는 게 아니라 식을 한번 써놓고서도 다시 한번 관찰. 오케이? 식을 써놓고도 관찰. 이 상태로 해결이 가능할지 이걸 자꾸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은 안 하겠다를 꼭 잡아주세요. 알았죠? 봐봐. 일단은 x의 n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의 n제곱의 x-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얘는 뭐이고 싶어? 안물, 안궁이고 싶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물, 안궁이어야만 해. 왜냐면 얘가 n차, 몇 차인지도 모르거든. 너무 끔찍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절대 알고 싶지 않은 애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을 쳐다봤더니 0이 된 인수가 하나 있어요. 그죠? 2 하나 있습니다. 2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지? 근데 얘는 미정계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맞아요? 이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이 하나 넣는 걸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는 뭐라고 했어 얘들아? 항등식이라고 했지. 맞아? 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서로 완전 두 개의 식이 완전히 같다는 소리잖아. 여기서 한번 관찰을 잠깐만 한번 해볼게. 관찰을. 잘 봐봐. 우변에는 얘들아 x라는 인수가 n개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어요. 좌변을 봤더니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x-1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2라는 인수가 생긴다는 소리잖아. 공통인수로 x-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우변에 그럼 좌변에도 반드시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지 않니? 맞아요? 우변에 x-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좌변에도 당연히 x-2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x-2라는 인수가 나올 방법이 없단 말이야. 얘네 x만 n개 있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 얘 뭐가 있다는 소리야? x-2라는 인수가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쓱 x-2라고 싹 써놓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x 더하기 뭐라고 쓸 거냐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쓸 거야. 왜?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래. 일단은 그냥 이렇게 놔도 괜찮잖아. 얘가 될 거야 라는 상황을 지금 관찰해서 이렇게 써준 것 뿐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그럼 양변에 x-2가 다 있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관찰해 봤더니 이제 미정계수 몇 개 남았는데 1개 남았는데 암물 안궁 앞에 붙어있는 0이 되는 인수도 여전히 1개 또 남아있지. 그럼 여기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2를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b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거야. 이제서 x에다 2를 한번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n제곱에 뭐가 되겠어요? 2-2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얘 빵 돼버리잖아. 여기는 얘는 그냥 단순히 2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몇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야. 1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1이려면 여기는 얘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b가 얼마여야 하는 거야? 2여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b가 2였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뭐야? 1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다시 뭔 소리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한 결과가 이거였다는 소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구했듯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잖아. 처음에 x에다 막 2를 집어넣고 하는 것도 괜찮아. 2를 집어넣고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 b랑 a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거든. 그럼 그 식을 가지고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요. 소거한 다음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거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일단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 그지? 좌변이랑 우변이랑 분명히 같다고 하는 게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좌변, 우변 정확하게 관찰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풀이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분명히 우변에 x-2라는 인수가 있었으니까 좌변에도 x-2라는 인수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있어야 돼. 두 개는 같은 식일 테니까. 이해돼요? 그런 사소한 관찰부터 차근차근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항등식 내용은 여기까지가 항등식.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단원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야. 오케이? 나머지 정리. 진짜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나머지 정리. 봐봐. 선생님이 미리, 대부분 이제 보통 상담을 했을 때, 처음 상담을 했을 때, 특히 고2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데, 고2들은 수학 상하를 미리 다 끝낸 친구들이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여기서 처음 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야.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되게 자신 있게 직각삼각형에서요, 빗변의 제곱은 이거 두 개 제곱의 합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지?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걔는 대답을 못 하겠어.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이 뭔지 알아?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들었어.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지? 나머지를 정리한다는 이게 뭔 소리야? 나머지 정리, 여기서 정리라고 하는 게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정리하는 이게 아니잖아. 그지? 정리, 정의, 정리, 공리, 수학적 용어란 말이야. 나머지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때 정리예요, 저거는. 정리한다, 청소, 정돈, 뭐 이런 정리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나머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가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다음 배우는 인수정리 또한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까지만 설명하고 마칠 거야. 알겠죠? 나머지 정리가 도대체 뭔지 문제는 안 풀 거야. 지금 어차피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좀 더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한 개념만 같이 한번 좀 봅시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나누어라고 했으니까 fx는 x-a 그 다음 몫이 생길 거야. 그 다음 나머지 r 생기겠죠. 그지? 난 지금 얘가 궁금한 상황이다. 맞아요? 여기는 얘는 뭐야? 1차식. 여기는 얘는 뭐야? 상수항이 될 거야. 얘가 1차식이니까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rx라고 쓴 게 아니라 r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난 이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 식을 한번 쓱 바라봤더니 여기는 이 식은 당연히 항등식이죠. x에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나는 정말 궁금하지 않은 여기는 요 녀석 목, 안물, 안궁. 여기는 얘. 얘는 거의 90%가 안물, 안궁이에요. 근데 10%는 또 궁금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쓸데없으니까 x 대신에 a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해보냐면 x에다가 a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은 뭐가 되겠어? fa는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거네. 맞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fa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걸 하나의 결론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나눗셈의 관계식을 매번 쓰지 않아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한해서는 걔 나머지는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세제곱 더하기 5x-1 이런 게 있었어. 여기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 나머지가 궁금했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5x-1이니까 여기 x-2에다가 목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생길 테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뭐. 그러고 나서 x에다 뭘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그럼 얘는 8에다가 더하기 10에다가 빼기 1이잖아. 얘는 r이야. 그지? 이게 얼마야? 17이지. 아, r은 17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정상인데, 얘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한정해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그냥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구나.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0 빼기 1 하면 얘는 17이구나.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17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지. 오케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상황 있잖아. 나눠야 되는 상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나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항식 쪽 파트에서는. 나눠달라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거야. 나눠달라는 얘기만 나오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거야. 이게 완전 습관으로 잡혀야 돼. 일단은 나눗셈이라고 하는 나눗셈이라는 연산은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달라는 연산이니까 여기는 얘를 쓸 거야를 첫 번째로 잡아야 되고 이 나눗셈의 관계식이 항등식이야가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얘 중에서 얘는 이제 보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될 거고 뭐 나눠주는 결과가 얘가 1차식으로 나누는 거에 한정해서는 뭘 사용하면 된다? 그냥 나머지 정리라는 걸 사용하면 내가 나머지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머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목도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있잖아. 순수하게 fx를 x-a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궁금한 그런 상황일 때 그 나머지는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얘가 0이 되는 x값인 a를 퐁 집어넣어서 나온 그 결과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나머지 정리. 그럼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너희가 질문을 들었어. 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이다. 이게 다야. 그렇죠? 다시 정답을 알려줄게요. 다시 정답을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언제 사용한다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걔를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를 편하게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니? 알겠어요?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었대. 그런 다항식이 있었대.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2로 나눠봤더니 몫이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 생겼대. 이런 상황이래요. 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 할 수 있겠어? 이 나머지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돼요?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왜?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어?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2를 집어넣은 결과를 그냥 여기다가 툭 써주면 되겠지. 그게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R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QX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러고 나서 뭐 Q 얼마, 뭐 R 얼마 이런 게 막 궁금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자기 QR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좀 당황을 합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당황하냐면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까먹어요. 뻔히 여기는 얘를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를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이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했을 때 몫과 나머지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죠. 조립제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지? 다 구할 수도 있을 뿐더러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것을 그냥 2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나머지 정리가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럼 얘들아, 인수 정리는 뭘까? 오늘 이거 두 개만 딱 하고 마칠게. 인수 정리가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는 있잖아, 인수 정리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대부분이 인수 정리라고 하면 뭐라고 알고 있냐면 나눠 떨어지는 상황일 때 인수 정리입니다. 그죠? 나눠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인수 정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있잖아 x 다시 a가 0이다 이렇게 줬어 라고 했으면 이 상황은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fx는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라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얘들아 인수 정리를 사용한 거니 나머지 정리를 사용한 거니?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한 거야. 오케이? 이게 인수 정리가 아니야. 나머지가 0이라고, 나머지가 0이잖아. 나머지 정리 그대로 사용한 거 아니니? 나머지가 0이었잖아. 그지? 나머지 정리. 오케이? 인수 정리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잘 봐봐.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 문장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해석, 여기는 얘이면 그러면 fx는 뭐야? x-a에다 qx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여기는 얘는 아직까지는 나머지 정리 개념이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머지 정리 개념.
얘를 한 번 더 해석해서 이 상황 자체를 한 번 더 해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은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얘는 얘 곱하기 얘 형태로 변형했다는 뜻인 거지. 얘 곱하기 얘 형태로 변형했다.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변형했다는 뜻은 뭐야? 얘가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됐어요 라는 뜻과 동시에 x-a라는 뭘 가지고 있어? 인수를 가지고 있어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 해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수정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F3이 0이야. F4가 0이야. F5가 0인 3차 다항식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fx라는 다항식은 x-3과 x-4와 x-5라는 인수를 갖는 다항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3차라고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얘는 빵차가 될 거야. 얘는 빵차니까 최고차이에서 뭔지 몰라. 그냥 A라고 놓고 가자. 이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 자체는 활용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뜻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 요 현상을 다 분석하는 그런 정리들인데 인수정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0이 되는 함수 값들, 그러니까 0이 되는 값들을 찾아낸다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나는 자연스럽게 요렇게 인수를 가질 거야. 나머지 몫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수를 무조건 가질 테니까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얘들아 다항식을 세팅하는데 완벽하게 특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잘 봐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봐.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이쪽에서 하네. 자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를 세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다항식을 세팅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일단은 얘가 1차식이면 ax 더하기 b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가정할 거야. 2차식이었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가정할 거야. 이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3차, 4차 안 써도 되겠죠. 다 똑같은 얘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1차식 하나 세팅하려면 미정계수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요. 그 다음에 2차 세팅하려면 미정계수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차식을 하나 세팅해 놓고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F1은 3이에요. F2는 뭐 5예요. 그 다음에 F3은 뭐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이렇게 식을 3개 준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어가지고 A랑 B랑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되게 불편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면 똑같은 2차식인데 만약에 준 정보가 이렇게 대충 준 게 아니라 F1은 0이에요. F2는 0이에요. F3은 3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fx를 애시당초 세팅할 때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x-1과 x-2와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몰라? a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다 내가 3을 집어넣어서 3이 나오게끔 3을 집어넣어서 3이 나오게끔 a 하나만 결정해 주면 된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처럼 미정계수 3개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는 미정계수 하나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만약에 여긴 얘가 3차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식이 더 있어서 F4가 뭐 7이야 라는 식을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x가 3차식이니까 나는 일단은 그래도 뭘 알고 있어? f1이 0이다, f2가 0이다. 아, 일단은 x-1과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여기다 더해서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지. 그럼 이제 1차를 세팅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원래 3차식은 미정계수 몇 개 가지고 4개 가지고 세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2개의 인수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몇 개만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 미정계수 두 개만 가지고 fx를 세팅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얘랑 여기는 얘네들을 적당히 집어 넣어가지고 a랑 b에 대한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그거 연립하면 당연히 a랑 b 구할 수 있겠지. a랑 b가 구해진다면 fx가 완성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 인수정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아, 얘가 0이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인수로 갖는, 얘네들을 인수로 간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되게 쉽게 다항식을 세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걸 가지고 우리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 정리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오케이? 다시,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요, 얘들아? 첫째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fa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만 궁금할 때는 편하게 구할 거야. 나머지만 궁금할 때는 편하게 구할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 오케이?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 뭐라고? 0되는 값을 찾아내서 오케이? 0되는 값을 찾아내서 그거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편하게 세팅할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진 개념이 인수정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쓰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교재에서 있잖아. 모든 교재에서 왜 그렇게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라고 막 유형을 막 분류해놔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있잖아. 1차식으로 나눈 걸 가지고만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 이게 개념이거든. 1차식으로 나눈 걸 가지고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 오케이? 됐어? 그런데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를 그냥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까? 어떤 문제가 있었지 여기? 봅시다. 문제 안 풀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봅시다. 이거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잘 봐봐.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F1은 4예요 라고 쓰는 요 개념이 나머지 정리야. 다른 게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요거 나머지 정리야. 됐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이 식을 보면서 이게 뭐야? P잖아, P. Px는 x-1에다가 q 뭐 1x에다가 더하기 4예요 라고 하는 이 식을 쓰지 말라고, 귀찮으니까 쓰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나머지 정리의 장점은 그냥 얘를 보면 바로 이런 식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얘는 뭐야? 나한테 뭘 준 거야? P-1은 6입니다. 라는 사실을 준 거고요. 요렇게 P2는 12예요. 라는 이런 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정리가 3번 쓰였어요. 이렇게 3가지의 정보를 난 얻어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나는 PX는 뭐라고 쓸 거냐면 X- 이거 인수분해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갑시다. QX 더하기 나머지가 궁금한 건데 얘가 3차식이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2차 이하의 다항식을 세팅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는 3차로 나눈 나머지 정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그냥 나눗셈의 관계식이잖아. 그죠? 나눗셈의 관계식이랑 나머지 정리는 착각하지 말자.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빠르고 쉽게 편하게 식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게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나눗셈의 관계식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죠? 그럼 이렇게 세팅해놓고 나서 내가 지금 궁금하고 얘가 궁금했단 말이야. 얘가 궁금했는데 미정계수 몇 개? 3개. 그렇지?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근데 여기는 얘는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이 앞에 붙어있는 애를 봤더니 얘랑 얘를 줬네.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건데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야. 그럼 나는 P1을 알아야 되지. 그 P1이라는 준비물을 주는 게 나머지 정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구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6 나온다고 해서 6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구나.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2는 P2 그러니까 12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된다. 세 개 연립해서 풀면은 A랑 B랑 C 다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 요거 가지고 나머지 정리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정리가 아니죠. 이건 나눗셈의 관계 짚은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 됐어?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되게 자세하게 어려운 거 가지고 좀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 정리가 뭔지, 나머지 정리가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잘 봐봐. 지금 여태 또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fx를 x-a로 나눈 나머지 fa야. 이렇게. 아니면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f알파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인수 정리는 뭐라고요? 인수 정리는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오케이? 다시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인수로 갖는다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이었나요? 인수분해 5원칙 중에서 마지막 거 고차식 인수분해 빼놓고 했었잖아요. 그지? 그 인수 정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였잖아. 그지? 그래서 0 되는 x값을 찾아서 0 되는 x값을 찾는다면 결국 걔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그런 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배우는 모든 그 큰 흐름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너희들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선생님 너희들 되게 힘들게 할 거거든. 뭘로 힘들게 할 거냐면 식을 내 맘대로 막 변형시켜가면서 내 마음대로 막 변형시켜가면서 너희들이 막 이해 안 되게끔 막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왜 그렇게 변형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자꾸 관찰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보기 하나만 봐봐. 우리가 보통은 있잖아.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여기는 얘를 x제곱 더하기 2x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해보자. 플러스 3이라고 할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직접 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지? 얘를 직접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내가 x 이거 있지 이거. x 얘를 x 곱하기 x 제곱이잖아 얘가.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억지로 만들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를 억지로 할 거야.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 식이랑 현재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얘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억지로 만들고,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억지로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는 얘와 지금 식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이거 없어지고 이거 4네요. 그죠? 그럼 얘랑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x-1로 더하기 4가 됩니다. 로 목과 나머지를 사실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나누는 거 말고,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거 말고도 식의 변형을 통해서 내가 묶어주고 싶은 것대로 묶어주고 빼주고 싶은 것대로 빼줘가면서 실제로 식의 변형을 이런 식까지 다 의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않니? 그리고 실제 원래 나누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나누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오케이? 이게 원래 나누기 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맨날 귀찮으니까 그 수학자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만들어냈어. 이렇게 개편하네. 그런 사람들이 이것만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원래 직접 나누는 방법은 직접 여기 있는 얘로 묶어주는 거예요. 식 자체를. 근데 그런 모양을 봐봐. 선생님이 주어진 여기 있는 이 식을 처음에 이렇게 바꿨지. 얘를 이렇게 바꿨지. 누군가가 보면은 얘가 된다는 게 정말 되게 쓸데없는 짓 같아. 그지? 왜? 되게 깔끔하게 잘 x세제곱이라고 돼 있는 애를 다 찢어 밝혀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모양 만든 이유가 있지.
왜? 나는 이런 모양을 꼭 만들고 싶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빼기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여기는 이만큼 정리해서 다시 쓴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또 여기는 얘도 여전히 이런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또 정리해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로 싹 묶을 수 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묶어가면서 나눗셈을 할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너희가 식을 있잖아. 너희 마음대로. 그지? 진짜로 그냥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해주고 싶은 모양대로 그 식을 너희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이게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너희한테 했던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능력들을 다 키워갔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항식 파트에서 너희한테 원하는 학습 목표는 뭐라고요? 식의 변형입니다. 오케이? 방법과 이유. 오케이? 방법과 이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방법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잘 갖춰 나간다면 이 다항식 파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선생님이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놀랐던 게 여기서 그래도 그 수학 상하를 되게 처음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앞에 한번 대충 배우고 와서 두 번째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첫 번째 배운 친구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연습 문제를 풀더라고.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 기대 못했어요. 왜냐면 실력 청소의 연습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다는 못 풀겠지만 그래도 푸는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왜 갑자기 풀 수 있게 됐을까? 원래 풀 수 있었나? 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씩 있잖아. 너희 사고방식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막 식을 바꿔가는 형태로 자꾸만 사고방식을 바꿔주잖아?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스킬을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형태를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런 불편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 불편한 모양에 맞게 나도 이 식을 변형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이쪽 되게 열심히 할 거야. 좀 많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좀 준비 많이 해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